안녕하세요.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서용입니다. 스카우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지역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본 적 있으신지요? 강의에 앞서 엘살바도르 스카우트는 1938년도 스카우트 운동을 시작되었고 1941년도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카우트를 이해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몇 명의 스카우트 위인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8대 UN 반기문 사무총장님입니다. 청소년 시절 스카우트 활동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본인이 대원 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한 추억을 사진으로도 잘 간직할 정도로 스카우트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계시며 스카우트 행사에도 꼭 참석하실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분 중 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1989년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이사를 역임하였고 본인이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11분간 스카우트 이야기를 삽입할 정도로 스카우트에 대한 애착이 강할 뿐더러 대원들이 취득할 수 있는 기능장에 대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실제 제안할 정도로 스카우트에 대한 애정이 강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스카우트 운동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의 기원은 1907년 영국의 베이든 포획경의 브라운시 섬에서 20명의 소년들과 함께 시험 야영한 것이 스카우트 운동의 시초입니다. 정의는 창시자가 창안한 목적, 원칙, 교육 방법에 따라 인종,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청소년을 위한 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이며 교육적인 운동입니다. 스카우트 운동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리더십을 키우고 국가 사회 발전과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다음 특징을 보면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활동으로서 세계적인 국제단체로서 각국으로부터 청소년 운동의 보편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범세계적인 스카우트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171개국 정회원국에서 3천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30만 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최고의 청소년 운동 단체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 단체와 활동하고 있는 에코소식, 유네스코, 유니세프, WHO 등이 자문기관 등으로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우트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이든 포획경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나는 대장들이 소년들에게 메마른 학습만을 강요하지 말고 훈련을 흥미롭게 하여 자신의 통찰력으로 스스로 배우도록 북돋아주고 그리하여 학습이 하나의 독학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1914년 전쟁을 위한 짧은 훈련 중에서 베이든 포획경이 직접 쓴 글인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창시자인 베이든 포획경입니다. 일명 약자로 비피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글을 보면 그의 스카우트 운동에 대한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인으로, 두 번째는 스카우트인으로 살았습니다. 두 삶 모두가 개인을 위한 삶이라기 하기보다는 인류와 국가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시자는 군대에서 다른 군인에 비해 전략가로 일명이 높았으며 마패킹 전투가 세계 10대 전투로 기록될 만큼 군인으로서 활약이 컸고 여기서 스카우트를 적용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복이고 두 번째는 반제도였습니다. 일화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다 보면 야산티 전투에서 180kg가 넘는 밀림을 행군했어야 했는데 군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현지인을 모아서 영국군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토우병이 영국군과 똑같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걸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토우병을 3개 조로 나누어서 1조는 나무를 베고 2조는 나무를 옮기고 세 번째 조는 길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에 차후에는 반제도를 운영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이든 펄경이 군복무를 마칠 때쯤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라서 기계문명으로 인해 자리를 잃은 청년과 실업자들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로서 길거리에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베이든 펄경은 뭔가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907년 군인을 내편하고 청소년을 위한 조직을 위해 20명의 소년을 데리고 야영을 가게 되는데요. 8박 9일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했고 자연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차후에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을 만들게 됩니다. 베이든 펄경이 스카우트 조직의 여러 곳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키플링입니다. 키플링이라는 작가는 1907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정글북이나 킴스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베이든 펄경 역시 이 작가의 글을 모티브하여 많은 스카우트 활동을 참고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정글북 스토리로 컵스카우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08년 베이든 펄경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책 같은 책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요. 이 책이 바로 스카우팅 포 보이즈입니다. 이 책은 2006년도까지도 세계 스카우트 베스트셀러 6위까지 선정될 만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많이 읽은 책 중 하나이며 스카우트 활동의 명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스카우트 운동은 우리 같은 성인이 아니라 소년을 위해 운동을 하는 조직임을 강조하는 뜻에서 스카우팅 포 보이즈라는 책 제목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창시자 베이든 펄경이 만들 때 청소년이 연령에 맞게 4가지 섹션을 두었고요. 이 구분을 쉽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컵스카우트라고 하고요. 중학교는 스카우트, 고등학교는 벤처 스카우트, 대학생을 로보 스카우트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컵스카우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컵스카우트의 주된 활동의 목표는 재미입니다. 이 연령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항상 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촌극, 노래, 게임 중심으로 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컴퓨터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명에서 8명이 단체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노래 또한 K-팝 같이 어려운 곡이 아니라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스카우트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촌극은요, 아주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연에서 하는 촌극은 배역을 통해 컵스카우트의 구성원들이 직접 선택하고 준비하며 발표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바탕으로 작은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카우트입니다. 스카우트 활동의 목표는 관찰력과 추리력 훈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루디아 키플링의 소설 킴 이야기에서 자극을 받은 베이든 펄경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보석을 감별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사회에서 관찰력과 인성과의 관계를 눈여겨보며 관찰력의 바른 인성을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든 펄경은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관찰력과 추리력을 기르는 요소 프로그램으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에 훌륭해야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깨닫고 스카우트 운동을 자연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벤처 스카우트입니다. 베이든 펄경이 스카우트 기획할 당시 남자 청소년을 위해 스카우트 운동을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여자 청소년들은 걸 가이드, 지금의 걸스카우트란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벤처 스카우트는 남자들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체 성장이 가장 활발할 때 바른 정신을 갖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던 중 고등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도전 정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 고행 하이킹, 비박, 산종야영, 오지 탐험 등등 스스로 도전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스카우트인데요. 로보스카우트는 대학생 연령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목표는 훌륭한 아빠 되기입니다. 훌륭한 엄마 되기 프로그램을 봤어도 100년 넘게 훌륭한 아빠 되기 프로그램은 로보스카우트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시자 베이든 펄경은 그 과정에서 봉사활동과 과정을 매우 중요시 생각했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사회에서 봉사하는 활동이 장차 좋은 아빠가 되는 첫걸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깊은 뜻에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하는 봉사활동이 10년 후에 내 자녀가 활동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활동에서 대학에 입학하면 지도자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가 걸어온 길에서 지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이든 펄경은 죽는 1941년까지 비공식적으로 47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중 4권은 각 나이에 맞게 섹션을 나누고 그 섹션의 목표로 방법을 풀어 쓴 책들입니다. 스카우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일과 어려울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집단의 의견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 자기 나이보다 큰 일을 위해 개인적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각자의 나라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강하며 용기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은 편협하기보다 넓은 도량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인정 어린 눈으로 다른 나라 애국자들의 야망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1937년 8월 제9회 세계총회 폐막식에서 베이든 펄경이 직접 말을 하였습니다. 100년 전 베이든 펄경은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구라는 것은 그 속 각 나라의 의미보다는 지구라는 큰 단위로서 조직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스카우트 운동 방법 8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우트 선서와 교율입니다. 각국 스카우트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선서와 교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카우트 운동의 핵심 사명은 스카우트 선서와 교율에 설명할 수 있으며 활동과 프로그램 중 스카우트 선서와 교율에 위배되는 것은 스카우트 운동으로 권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트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누구나 활동을 할 때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는 총 3가지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두 번째 항목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청소년의 역량 증진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 함량을 지원하고 일상 속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항목으로 항상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봉사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두 번째는 반제도라는 것은 6명에서 8명의 대원이 하나의 그룹으로 편성하여 놀이, 훈련, 임무 등을 함께 수행하며 구성원으로서 임무와 책임을 실천하게 하는 스카우트 고유의 제도이며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진보제도는 11가지 분야의 95종의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기능장 과정을 갖추고 있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스스로 자기 개발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가 스스로 자기가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역사회입니다. 한국은 스카우트 운동의 중심이 학교이지만 선진국의 스카우트 운동을 보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들은 제복을 입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운동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상징적 프레임워크인데요.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스카우트 제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카우트 운동에서 대원들은 제복을 입고 선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복을 입고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전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과 만났을 때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깊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청소년 조직과 다르게 스카우트 운동의 제복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입니다. 스카우트 운동은 사진처럼 자연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함께할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고 보호하며 자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현실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친숙도가 중요시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연을 보고 더 큰 꿈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러닝 바이 두잉입니다. 행하면서 배움인데 지금 또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스카우트 운동을 소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카우트 운동은 행하면서 배우는 운동입니다. 매듭, 비박, 야영, 하이킹 등등 자연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강의나 지식을 전달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하면서 배우고 얻음으로써 성장을 깨닫고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성인으로 되어서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양성입니다. 스카우트 운동은 청소년을 대원이라고 하고 지도자를 대장이라고 칭합니다. 지도자 대장은 따로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육성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소정의 지도자 훈련을 받으면 본격적 스카우트 운동의 지도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다양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8가지 방법으로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제17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강원도 고성 세계 잼버리장에서 개최하는 등 한국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32년 만에 다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세계 연맹 예하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맹에 속해 있으며 서울 여의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스카우트 운동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19개 지방 연맹과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3개의 특수 연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수 연맹은 카톨릭, 원불교, 불교 등 교리와 함께 스카우트 활동을 청소년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시민 성장 프로젝트에 관해서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 프로그램은 스카우트만의 고유한 원칙과 방법으로 봉사, 나눔, 시민성, 배려, 인재 육성, 환경, 글로벌 함량, 도전 경험, 나라 사랑 등 테마로 한 인성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1일 1선은 스카우트의 표방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 착한 일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타인에 대한 선행과 배려를 통해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인성을 기르고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했는데 자신감을 불러넣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 대학생 성인도 참여하여 나눔과 베품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2013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나눔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스 필란트로피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기부와 나눔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맹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천 매뉴얼을 나눔 국민운동본부와 미국 모금 전문가 협회의 자문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2016년의 경우 전국 9개 중학교 332명의 학생이 유스 필란트로피 자유학기제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4곳의 동아리가 개설돼 108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안 프로젝트는 2012년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진행된 캠페인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청소년의 낮은 사회의 상호작용 역량과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주보기, 돌아보기, 나눠보기와 같이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진행된 사례를 통해 또래 집단 소외 경험 중학생을 위한 스카우트 활동 프로그램 효과라는 연구 논문도 발표하였습니다. 2007년 청소년 단체로 처음으로 제정하고 시행한 청소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자랑스러운 청소년 유스 히어로는 성장 가능성과 재능을 가진 국내외 유망주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학술, 체육, 사회봉사, 진로개척, 문화, 예술, 스카우트 총 5개 부분으로 시상되며 역대 수상자로는 2007년 제1회 수상자인 피겨 선수 김연아 씨와 2009년 수상자인 발레리노 김기민 씨, 그리고 로봇 다리로 수영 선수 활동을 한 김세진 군 등이 언론이 주목하는 유망주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1위를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맹은 약 30여 년간 5,500여 명의 스카우트 및 일반 청소년에게 35억 원을 전달하였으며 연평균 약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범위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온오프라인 기부 활동을 전개해 장학금과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프로그램은 세계 스카우트 자연 환경 프로그램과 자연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지역사회의 세계의 환경을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료와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부로부터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태양에너지와 세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인 스카우트 고 솔라를 제공하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폭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에서는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1개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야영대회, 교류활동, 포럼, 교육, 훈련 등에 우리 청소년들을 파견하여 청소년들을 보다 넓은 세계의 문화 경험과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1년 파견 구면은 대략 평균 3,000명 정도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은 제1호인 평화통일체험활동은 일주일간 155명의 청소년들이 휴전선 155마일을 직접 걸으며 분단의 슬픈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올바른 나라를 의식을 기르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50%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행사 후 참가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성취도감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도전과 경청을 쌓는 프로그램에는 잼버리와 아구놀이, 청소년 수련 인증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잼버리는 스카우트 야영대회로 1952년 제1회 한국 잼버리를 시작으로 총 21번의 잼버리를 개최하였으며 1991년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리더십,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잼버리가 개최되는 지역사회의 전통체험과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인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스카우트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그리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참여 비율을 매우 높여 소중한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더 큰 꿈을 갖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171개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잼버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큰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끔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스카우트 연맹 운동 이야기와 스카우트 이야기를 진행한 정서용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l faut savoir évidemment que quand on débarque au Woodcraft pour la première fois, on ne sait absolument pas à quelle sauce on va être mangé. On a construit des roulements à galets. Donc le roulement à galets permet de supporter des grandes charges et de laisser tourner la roue beaucoup plus librement qu'un bois en contact direct sur le bois, quoi. On va dire une cheville qui passe à travers et quand on appuie sur le madrier, donc ça pousse la cheville qui pousse la corde et donc ça déclenche le tout. Comme ceci. Voilà. Alors, tu as le volant devant toi, c'est une boîte automatique. Hein. Donc il y a deux pédales, le levier de vitesse pour avancer, pour reculer. Ça va? Est-ce que ça ira? Allez les gars, vous la poussez, vous la ramenez. Ben, si jamais tu peux retourner avec en France, viens tu vois, c'était plus rapide que vite pour retourner en France. Allez les gars, vous êtes là, on charge la remorque, ouais, puis tu embarques le tout, hein, ça va? Mais bon, c'est notre première année Woodcraft, on savait pas trop comment gérer le truc, donc on a fait un peu un lapro. On a reçu beaucoup de conseils des jurys, de la Horde et d'autres équipes qui nous ont donné beaucoup d'aide dans cette construction. On peut les applaudir pour ce petit wagon quand même, hein. Je vous invite vraiment à regarder les détails de cette construction parce qu'il y a une stabilité extraordinaire, il y a beaucoup de triangulation, il y a des goujons au niveau des essieux, c'est une équipe qui a vraiment fait un excellent travail. Ils sont là depuis la deuxième fois, on peut vraiment les applaudir, c'est vraiment une équipe superbe. Alors, il faut savoir que le concours permet de rassembler des équipes qui viennent d'un peu partout et avec des compétences et des niveaux différents. L'avantage du concours Woodcraft, c'est que ça permet de partager ses connaissances. On remarque que d'année en année, les équipes expertes innovent avec vraiment des prouesses techniques extraordinaires et l'année suivante, les équipes juniors et seniors récupèrent ces techniques. Ça veut dire que vraiment il y a un partage de savoir-faire qui est extraordinaire et c'est peut-être la plus belle richesse de cet événement. Tu montes et descends, et maintenant on peut tourner. Voilà. Il y a la planche, il faut attraper la planche! Attrape la planche! Oui! Merci de m'avoir conduit le bateau que vous m'aviez promis. Je vous propose de faire partie de mon équipage. Allez, Moussaillon.
C'est un jeu collaboratif, il faut être un minimum 3 voire 4 pour y jouer. Une attraction très amusante et innovante avec un pieu central enfoncé dans une perche percée et donc le pieu est taillé en forme de pointe. La Horde fait partie en quelque sorte de la Show Team. La Show Team, c'est une équipe qui œuvre toute l'année pour promouvoir l'art de la construction Woodcraft. Alors une baliste est une machine de guerre, originaire de l'Antiquité je pense, qui en fait ressemble fortement à une arbalète géante. Alors on tire avec cette machine une flèche, éventuellement un caillou. Dans notre cas, on ne tire rien du tout, sécurité avant tout. Première chose, pouvoir orienter la machine. Alors, nous avons à l'arrière de cette baliste fixé une petite roue qui permet à la baliste de tourner sur son axe, qui est donc bien évidemment mobile au centre ici. De cette manière, nous pouvons faire face à toute manœuvre de l'ennemi. Deuxième fonctionnalité pour l'orientation du tir, bien sûr, pour régler la distance, comment fait-on? Il faut pouvoir lever ou baisser le nez de la baliste. Et pour ça, un mécanisme un petit peu particulier, basé sur le principe d'une vis d'Archimède, que vous pouvez observer au milieu de la machine, qui se trouve ici, et qui permet de régler la hauteur du tir de la machine. Alors, démonstration de suite. En activant la vis, le corps de la baliste est amené à se baisser ou à se lever selon le sens utilisé. Mais donc à l'arrière, nous avons en fait une console qui va attacher la corde en elle-même avec son morceau de bois. Voilà. Ceci va être attaché donc à l'arc qui se trouve ici par un petit bout de ficelle qui sera tout simplement coupé quand la corde est sous tension et que donc grâce au winch qui se trouve à l'arrière, nous pouvons remonter la baliste, l'armer de façon à préparer le tir. Donc vous voyez que la tension ici dans ces cordes augmente et va être libérée d'un coup de couteau bien précis. Et voilà. Voici donc comment fonctionne une baliste. De faire un château hanté. Et vu qu'on n'a pas de fantôme en poche, on a préféré jouer sur les morts. Donc on a un magnifique château en forme de T. Voilà, merci. Donc, le défi c'était surtout de rendre la construction stable, et, étant donné la forme, il fallait vraiment une base qui puisse le porter sans pour autant défigurer le T. On vient de la Suisse, donc on s'est dit fête foraine, carrousel. Alors on vous a construit un carrousel de traite pour apprentis fermiers. Cette grand roue est une véritable prouesse technique. La principale technique utilisée, en l'occurrence ici, c'est la triangulation. Il faut savoir qu'en Woodcraft, le carré ne tient pas, il bouge, il devient losange. Tandis que le triangle, c'est une forme tout à fait fixe. Et quand on additionne des triangles, on arrive à quelque chose de très stable. La vitesse de croisière est d'environ 5 nœuds.
On a, en mon avis, plus de 1 km de brelage réalisé sur cette construction. On a environ 60 perches de sapins qui ont été réalisées. Et alors, vous voyez bien le fonctionnement vraiment idéal. J'ai pu vivre l'expérience hier. Vous retrouvez au-dessus de la Grand Roue. Vous êtes à 10 mètres au-dessus de la Grand Roue et vous vous dites, il n'y a pas de clous. Et là, vous stressez.